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 났죠. 낯선 남자가 제 남편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이 땅에서 한 뼘쯤 떠 있었어요. 키가 190은 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죠. 팔뚝은 제 허벅지보다 굵어 보였어요. 남편은 그 소나귀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가더라고요. 목구멍에서 컥컥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죠.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묻어버리세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지연아, 뭐라는 거야 지금? 남편이 필사적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문신 남자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지연아, 제발 살려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더라고요. 36살 먹은 어른이 말이죠. 저는 남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신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세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계속 불렀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였죠. 미니어처 소품을 만드는 프리랜서 일을 하며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소소하지만 제 일이 있다는 게 좋았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6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남편을 땅에 묻으라고 했을까요? 석 달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운동이라곤 리모컨 들기와 치킨 뜯기가 전부였던 양반이 말이죠. 아니 배에 지방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 갑자기 식스팩 운운하니 황당했어요.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헬스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무슨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칼같이 나가더라고요. 11시에 땀 뻘뻘 흘리며 들어왔죠. 아유, 오늘도 근육이 비명을 지르네. 아유, 죽겠다. 그래, 수고했어. 근육이 비명을 지른다니 119 불러줄까? 아니야, 괜찮아. 씻고 올게. 뭐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나이살 빼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짓을 하나 하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가 되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쳐다보다가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무슨 늑대 인간이 변신하기 전 의식이라도 하나 싶어서 들어봤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하늘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싶었어요. 혹시 종교에 빠진 건가 아니면 외계인이랑 교신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보, 목요일마다 베란다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늘이랑 사겨? 아니야. 그냥 별 보는 거야. 별을 보며 사과하는 로맨티스트는 처음 봤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었어요. 남편 운동 가방을 정리하다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예요.
무슨 고구마 캐다가 나온 돈인가 싶을 정도였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방에서 흙 묻은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텃밭이라도 갔구나 싶었죠. 여보, 이거 뭐야? 돈에 흙이 왜 이래? 농사라도 짓는 거야? 어? 그게 헬스장 라커룸에 떨어져 있어서. 라커룸에 흙이 있다고요? 무슨 헬스장이 비닐하우스입니까?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 믿는 척을 하죠. 혹시 헬스장이 아니라 공동묘지에서 운동하나 아니면 누구 무덤이라도 파헤치고 다니나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일단은 입 다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수상한 양반이 뭘 숨기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마음먹었죠. 어느 날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어요. 문고리도 제대로 못 잡고 비틀거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3초 만에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절 스위치라도 있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우리 엄마라고 떴어요. 새벽 2시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어? 물건은 준비됐고? 여자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성대 성형이라도 하셨나 싶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전화 받기 힘들어? 그럼 그냥 끊어. 저는 당황해서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해 봤어요. 시어머니 번호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시어머니 번호는 아예 저장도 안 되어 있었어요. 효자라더니 엄마 번호도 안 저장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 양반이 연락처 정리를 창의적으로 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저장해두면 제가 절대 의심 안 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천재인 줄 아나 봐요, 자기가. 바로 의심을 했죠. 저는 남편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다 확인했어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더 수상했어요. 무슨 핸드폰이 공장 초기화 상태입니까? 매일 밤 메시지를 지우고 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받은 전화가 뭔지 궁금했어요. 물건은 준비됐어라니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그 흙 묻은 돈이 설명이 되긴 하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양반 여자가 있구나. 그것도 우리 엄마라고 저장할 정도로 중요한 여자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이 양반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 방심했는지 핸드폰의 흔적을 딱 하나 남겼더라고요. 문자를 지우고 휴지통을 비워야 하는데 그 휴지통을 안 비운 거죠. 휴지통에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죠. 와인앤조이라는 와인바에서 28만 원 결제. 28만 원이요. 우리 집 일주일 생활비를 와인에 쏟아부은 거예요. 평소 이 양반이 와인과 소주 구별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카드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카드 번호였어요. 비밀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 핸드폰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 손가락을 살포시 들어 지문 인식. 역시 술 취하면 시체가 되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숫자를 다시 세어봤어요. 억 단위가 맞았습니다. 우리 집에 2억이 있다니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싶었죠. 계좌 거래 내역을 봤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오마카세 15만 원, 호텔 스위트룸 40만 원,
명품 가방 180만 원. 무슨 재벌 2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유산을 받았죠. 정확히 3억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다가 코인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돈 불려서 어머니 편하게 모실 생각에. 괜찮아.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 남편이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 콧물 다 뺐죠. 감동의 드라마였는데 알고 보니 걔 막장 코미디였던 거예요. 관객만 몰랐던 1인극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코인은 무슨 코인? 시아버지 유산을 숨겨놓고 여자랑 놀아놨구나. 그것도 시어머니는 반지하 빌라에서 고생하시는 동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불륜을 넘어선 폐륜이었어요. 효자 코스프레 하던 놈이 뒤로는 노는데 정신이 팔렸던 거죠. 우리 엄마로 저장된 그 여자 분명 내연녀일 겁니다. 2억으로 여자 환심 사느라 정신 없었겠죠. 와인바, 호텔, 명품. 전형적인 불륜 코스 아닙니까? 창의성이라곤 일도 없는 양반이 불륜도 교과서대로 하네요. 거래 내역 중에 항공권 결제도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는 거겠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자고 있는 남편을 패버려도 정당방위 아니겠어요? 아니, 정당방위를 넘어서 사회정의 실현이죠. 하지만 일단 기적의 인내를 끌어내 참았습니다. 일단 완벽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연기 대상 받을 각오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연기했어요. 복수는 차가운 음식처럼 먹어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기로 했죠. 다음 날 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남편 외도를 의심하면 이런 곳을 간다고 하길래 저도 유행을 따라봤어요. 불륜 전문이라는 곳이었어요. 광고 문구가 바람 잡는 해결사더라고요. 네, 고객님. 어떤 건으로 문의하셨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요. 증거를 잡고 싶어요. 아, 네. 기본 일주일에 500만 원이고요. 추적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500만 원이요? 제가 미니어처 500개를 만들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한 달 의뢰비면 제 손가락이 없어질 기세더라고요. 혹시 할인 같은 건 없나요? 포인트 적립이라도. 저희가 마트는 아니라서요. 2천만 원이나 깨진다는 생각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제가 탐정 자격증을 따겠어요. 아니, 탐정 학원이라도 차리겠더라고요. 직접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정보는 2가지였어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와 남편 계좌에 항공권 결제 내역. 구글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전화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 세상이잖아요. 역시나 뭔가 떴습니다. 김미향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주소를 보니 우리 동네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이 양반이 동네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헬스장 간다고 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헬스장에 갔던 겁니다. 다만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간녀가 목적이었죠. 근육 운동이 아니라 욕정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동이겠네요.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콱 파묻어버려도 시원찮을 인간이요. 아, 그래서 매일 그렇게 열심히 갔구나. 헬스장에 살림을 차렸네, 이 인간이.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배신감보다 허무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헬스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잖아요.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 보기로 했죠. 제 등록비가 고스란히 상간녀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돈이 아까웠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필요경비 정도라 생각하기로 했죠. 2천만 원 아낀 걸로 위안을 삼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 아니더라고요. 10년 만에 입은 운동복이 몸에 안 맞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양 피트니스 센터로 출발했어요. 헬스장에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런닝머신이 50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엄청 큰 헬스장이었습니다. 무슨 군대 훈련소인가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첫 방문이신가요? 오늘 등록하시면 30% 할인이에요. 아, 네. 구경 좀 하고 운동도 해보려고요. 일일 체험권을 끊었습니다. 3만 원이나 했어요. 하루 운동하는데 제 일당보다 비싸더라고요. 런닝머신에 올라갔습니다. 5분 만에 죽는 줄 알았어요. 폐가 파업을 선언하더라고요. 심장은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요. 무릎은 노조를 결성해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온몸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도 4시간을 버텼습니다. 런닝 10분, 휴식 50분을 반복했죠. 정찰이 목적이지 운동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드디어 오후 2시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양이었습니다. 에?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화장이 엄청 진했죠.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만나지 싶었어요. 물론 몸매는 확실히 탄탄했습니다. 가슴도 수술을 했는지 엄청 컸고 복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뱃살이 부끄러워하며 알아서 숨더라고요. 무슨 필라테스 강사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온몸에 근육이라는 근육은 다 있더라고요. 헬스장 사장이니 당연한가 싶기도 했죠. 일주일 동안 매일 갔습니다. 김미양의 패턴을 파악했어요. 오후 2시 출근, 3시 퇴근이더라고요. 무슨 헬스장 사장이 1시간만 일하나 싶었죠. 부자들은 다 이렇게 사나 봅니다. 돈이 일하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7일차에 결정적인 정보를 압수했습니다. 김미양이 직원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나 다음 주에 괌 가니까 5일 동안 없을 거야. 잘 관리해. 네, 사장님. 혹시 신혼여행 가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신혼여행. 그냥 힐링하러 가는 거야.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괌이라. 남편 계좌에서 본 항공권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김미양이 말하는 날짜가 하필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 결혼 10주년이었습니다. 10주년에 아내 두고 내연녀랑 괌이라니요. 낭만도 이런 쓰레기 같은 낭만이 있나요? 재활용도 분리수거는 하는데 이 양반은 구분이 없나 봅니다. 결혼기념일과 불륜 여행을 믹스했어요. 다시금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근데 김미양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몸매는 좋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아줌마였어요. 남편이 누나 취향이었나 의심스러웠죠. 아무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통쾌할까 고민했어요. 머릿속에 여러 시나리오가 떠올랐죠. 일단 여행 가기 전에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괌에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테니까요. 복수는 타이밍이 생명이잖아요. 역시나 남편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출장 간다는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회사가 결혼 기념일에 출장을 보내나요? 여보, 미안.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 5일 동안 상해에 있어야 해.
결혼 10주년인데? 정말 미안해. 돌아와서 제대로 챙길게.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 좋은 레스토랑은 이미 김미양이랑 가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동네 김밥 천국도 안 데려가면서요. 상해? 괌에 가면서 연기하는 걸 보니 배우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번 출장 끝나면 승진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생활 나아질 거야.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승진은 무슨, 불륜계에서 승진하려나 봅니다. 정실에서 첩으로 갈아타는 건 강등 아닌가요? 아무튼 저도 연기 대상감으로 웃어줬어요. 전날 밤 남편이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수영복도 넣더라고요. 괌에서 수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있었어요. 땡아그라가 몇 알이 양말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발기부전이었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병원도 안 가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런데 김미양한테는 땡아그라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3년 동안 손도 안 대더니요.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잠들고 밤새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여행이 더욱 즐거워질 물건을요. 남편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여행 가서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괌에서 깨달음을 얻겠죠.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를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발했습니다.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 비행기에서 약 먹는 거 잊지 마. 약? 무슨 약? 멀미약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비행기 타는데 무슨 멀미. 에이, 다녀올게. 뭔가 다른 약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남편은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5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어머, 왜 이렇게 초췌해? 출장이 힘들었어? 아, 그게 현지 음식이 안 맞아서 계속 배탈이. 아이고, 고생했네. 뭐 잘못 먹었나 봐. 5일 내내 화장실만 들락거렸어. 죽는 줄 알았어. 또 이런다. 남편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이 남은 모양이더라고요. 변기가 불쌍할 정도였어요.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처절했어요. 평소에는 5분 만에 나오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 땡아그라와 바꿔치기 한 건 설사약이었거든요. 미니어처 만드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땡아그라와 똑같이 만든 거였어요. 색깔도 모양도 완벽했습니다. 돋보기로 봐도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제가 봐도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남편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걸 먹었겠죠. 김미양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텐데요. 화장실만 들락거렸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것도 괌까지 가서요. 아마 김미양이 자기 왜 그래 하면서 문 두드렸겠죠. 남편은 잠깐만 금방 나가 하면서 변기를 붙잡고 있었을 거고요. 괌의 5성급 호텔 화장실 투어를 제대로 했을 거예요. 1차 복수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2차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주말 출근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또 무슨 거짓말인가 싶었죠. 여보, 미안. 내일 아침부터 회사 나가야 해. 긴급 프로젝트가 생겼어. 토요일에도 일해? 힘들겠네. 어쩔 수 없어. 일찍 자야겠다. 9시에 벌써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엔 새벽 1시까지 핸드폰을 보던 사람이 말이죠. 내일 체력을 아껴야 하나 봅니다.
그 체력을 어디에 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참 열심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10분 만에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무슨 수면 스위치가 따로 있는 건지 재능이면 재능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보물 1호를 꺼냈어요.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대머리가 시작됐어요.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이마까지 올라왔죠. 지금은 완벽한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먹어서 발기부전도 심해졌죠. 아무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비싼 돈 주고 맞춘 가발 덕분이었죠.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발이었습니다. 저보다 가발을 더 아끼는 것 같았어요. 매일 빗질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정성이 대단했죠. 저는 껌을 꺼냈습니다. 딸기맛, 포도맛, 오렌지맛 다 준비했어요. 무지개 가발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었죠. 정수리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껌을 씹어서 끈적끈적하게 만든 다음 붙였어요. 1개, 2개, 3개. 점점 예술작품이 되어갔습니다. 현대미술관에 전시해도 될 것 같았어요. 배신한 남편의 가발이라는 제목으로요. 특히 정수리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껌을 뭉쳐서 왕관처럼 만들었어요. 불륜의 왕이시니 왕관을 써야죠. 앞머리와 뒷머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고루 껌을 분포시켰어요.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가발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히 씻고 옷을 입더라고요. 정장까지 빼입었습니다. 김미양 만나러 가는 게 뻔했어요. 남편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아이씨, 이게 뭐야? 내 가발 왜 이래?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벽 7시에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에서 벽을 두드릴 정도였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잠에서 깬 척 연기를 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저도 이 정도면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었죠. 가발이, 내 가발에 껌이. 어머, 어제 헬스장 의자에 껌 붙어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묻어온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많이 붙을 리가. 남편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가발을 빨기 시작했어요. 비누로 문지르고 샴푸로 씻고 난리가 났죠. 30분이 지나도 안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아이, 젠장, 씨.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뜨거운 물로 씻으면 껌이 더 늘어납니다. 기본 상식인데 모르나 봐요. 대학 나온 사람이 말이죠.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가발은 완전히 못 쓰게 됐더라고요. 예술작품이 완성된 거죠. 남편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수상해서 귀를 대고 들어봤죠.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들렸어요.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이, 진짜야. 정말 미안해. 다음에 제대로 설명할게. 어? 그래. 끊어.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설거지를 했죠.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발을 검색하더라고요. 긴급 가발, 당일 가발, 즉석 가발, 별걸 다 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미향이 남편이 대머리인 것을 모르는구나. 이걸 이용하면 3차 복수가 가능하겠다 생각했죠.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졌어요. 대머리 공개 처형. 며칠 뒤 남편이 새 가발을 샀습니다. 급하게 산 건지 좀 어색했어요.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빗질하고 정성이 대단했어요. 국보급 문화재 다루듯이 조심스러워했죠. 여보, 나 오늘 헬스장 갈게. 그래? 나도 운동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 어? 아니, 너 운동 안 좋아하잖아. 요즘 살이 쪄서. 당신 다니는 헬스장 좋다며. 나도 등록할래. 아니,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 알아보는 게. 그래? 알겠어. 남편이 안심한 표정으로 헬스장에 갔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남편 헬스장으로 향했죠. 헬스장에 들어서자 남편이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죠. 여보, 여기 웬일이야? 아, 나도 여기 등록했어. 그냥 집에 있기 뭐해서. 그리고 여기가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지진났어요. 당황한 티가 팍팍 났죠. 러닝머신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동했어요. 10m는 떨어져 있었죠. 김미양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속닥속닥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모른 척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역기를 들고 스쿼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러닝머신에서 내려왔어요. 남편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발목을 접질린 척 넘어졌어요. 균형을 잃은 척 팔을 휘저었죠. 그리고 남편 머리를 확 움켜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어요. 가발이 스르륵 벗겨졌습니다. 완벽한 민둥산이 드러났죠. 헬스장 조명이 남편의 번들번들한 두피를 비췄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았어요. 주연 배우의 등장이었죠. 헬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러닝머신 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죠. 아이씨!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제 손에서 가발을 뺏었습니다. 황급히 머리에 다시 썼어요.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더라고요. 김미양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충격받은 표정이 역력했죠. 저기 당신... 이건 그게 아니라... 어머, 미안해요. 진짜 실수였어요. 발목을 삐끗해서.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헬스장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요. 이미 다들 구경하고 있었지만요. 남편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이씨 하는 욕설이 들렸어요. 가발을 고쳐 쓰고 나왔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헬스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김미양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속은 기분이 나쁜가 봅니다. 미양 씨, 이건 정말... 됐어요. 할 말 없어요. 김미향이 휙 돌아서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관계 종료의 소리였죠.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겠죠.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집에 가자. 남편이 먼저 헬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속으로 웃었어요. 3차 복수도 성공이었죠.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를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콧노래까지 불렀죠.
30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문이 떨어져 나갈 기세였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김미양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 들어왔겠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목에 핏대가 섰더라고요. 용암이 터지기 직전에 화상 같았습니다. 넌 미쳤어? 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개망신을 줘?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침이 튀도록 고함을 질렀어요. 동네방네 다 들리게 말이죠. 아니 진짜 실수였다니까. 발목을 삐끗해서 넘어진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저으며 말이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스장에 당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창피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뻥끗거리며 서 있었어요.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래서 가발 쓰는 게 죄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패션으로 가발 쓰던데. 그건 그거고 이건. 설마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라도 있나? 직구를 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토마토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씨,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렇게 화를 내? 혹시 여자라도 있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들짝 놀랐어요. 죄 지은 사람 특유의 반응이었죠. 무슨 소리야? 헬스장에 여자가 왜 있어? 헬스장에 여자가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여자 회원도 많던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씩씩거리기만 했어요. 코에서 김이 나올 기세였죠. 배고프지? 밥 먹자. 김치찌개 끓였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분노를 사기느라 힘들어 보였죠. 남편이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를 따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마 김미향에게 변명 문자를 보내고 있겠죠. 미안해, 오해야, 설명할게, 만나서 얘기하자. 뻔한 레파토리겠죠. 불륜남들의 교과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 참 재미있는 하루였죠. 남편은 밤새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에 슬쩍 봤더니 소주 2병을 비웠더라고요. 김미양과의 관계가 깨진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착한 아내 코스프레였죠. 고마워.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어요.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죠. 일주일 동안 남편이 헬스장을 안 갔습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하더라고요. 갑자기 홈트레이닝에 눈을 뜬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주말이 되자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새 옷을 꺼내 입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무슨 소독약 뿌린 것처럼 지냈죠. 여보, 나 친구 만나고 올게. 대학 동창 모임이야. 그래? 몇 시에 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대학 동창은 무슨? 김미양과 화해했나 봅니다. 일주일 만에 용서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후 저도 바로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까지 썼어요. 남편 차를 제 차로 미행했죠. 남편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김미양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었더라고요. 젊어 보이려고 노력한 티가 났어요. 김미양이 차에 탔습니다. 바로 차가 출발했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지옥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둘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김미양 허리를 감싸더라고요.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들어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도 찍었어요. 완벽한 증거 수집이었죠.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이 지났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았죠.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물도 최소한만 마셨어요. 화장실 가면 놓칠까 봐서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복수의 여신은 인내심이 필요하니까요. 무려 8시간이 지나서야 둘이 나왔습니다. 남편 얼굴이 홍당무였어요. 김미양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남편 뺨을 후려쳤죠. 짝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죠. 여보!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내가 이 남자 마누라다! 김미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충격받은 표정이 역력했죠. 뭐? 준호 씨, 유부남이었어? 아니, 그게 설명할게. 설명? 결혼 10년차 유부남이 뭘 설명해? 김미양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아마도 이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나 봅니다. 10년이나 결혼 생활했다고? 나한테는 싱글이라고 했잖아. 김미양도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반대편 뺨이었어요. 양쪽이 공평하게 빨개졌죠. 이에 질세라 저도 남편 뺨을 한 대 더 후려쳤어요. 때리다 보니 속이 풀리는 것 같아 한 대 더 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제 멱살을 잡았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하자. 뭐?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쪽팔리니? 모텔에서 나온 주제에.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더라고요. 그 순간 TV에서 본 호신술처럼 제가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제 이마가 남편 코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남편 코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죠. 아이씨, 내 코! 내 코! 남편이 쌍코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진짜 유부남이었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쓰레기지. 김미양과 제가 동시에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더니 이런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두 여자 사이에서 쩔쩔맸죠. 법원에서 보자. 위자료 한 푼도 안 빠뜨리고 받을 거야. 나도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겠네요. 잠깐, 둘 다 진정하고. 저는 돌아서 차로 갔습니다. 가다가 화가 안 풀려 뒤돌아 남편 정강이도 차버렸죠. 남편이 절 불렀지만 무시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옷을 꺼냈습니다. 양복, 속옷, 양말까지 다 현관 밖에 던졌어요. 노트북도 같이 날렸죠. 복도에 남편 물건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 구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 바람났어요. 대답했더니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동네 소문은 빛의 속도였죠. 마지막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1234로요. 창의적이진 않지만 남편은 절대 못 맞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널브러진 짐을 챙겨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서 잤을 수도 있고요. 다음 날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딱 7글자였어요. 집 근처 공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이었어요.
불륜남한테 어울리는 장소였죠.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비장했어요. 이혼하자. 여기 서류 다 준비했어.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보니 이혼 서류가 빼곡했어요. 준비성 하나는 칭찬해 줄만 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협상을 제안하다뇨. 웃기지 마. 나는 소송할 거고 위자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뜯어낼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나 봐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협의 이혼하자. 깨끗하게 끝내자고. 개가 짖는구나. 개가 짖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깨끗하게 끝내자는 사람이 모텔에서 8시간을 보냈다고요. 개그 프로그램도 이런 개그가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너도 참 대단해. 어떻게 바람을 피워도 그런 할머니를 만나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 김미양 씨, 올해 60살이야.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이지만 확실히 1965년생이야. 내가 다 조사해봤거든? 말도 안 돼. 그 여자 40대라고 했는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가로등 불빛에도 보일 정도였죠. 등신이니? 그걸 믿게? 하긴 몸매는 젊더라. 너도 발기부전에 대머리인 걸 숨긴 것처럼 그 여자도 나이를 숨긴 거야. 거짓말하지 마. 증거 있어? 그 여자 첫째 아들이 38살이야. 너보다 2살 많아. 할머니랑 연애한 거야. 축하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죠. 설마 너 그 여자가 돈 많아서 만난 거야? 막 용돈도 주고 명품도 사주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티가 났죠. 다 알아봤어. 그 여자가 헬스장 사장이고 꽤 돈이 있더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나 봐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너는 시아버지 유산 날렸다고 어머님께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썼지?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어요. 게임 끝이었죠. 김미양 아들이 너 만나면 패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유부남이 자기 엄마 가지고 놀았다고 엄청 화가 났대. 제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 아들이 뭐 어쨌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깔았어요. 액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특전사 출신이야. 뭐? 패 죽여? 오라고 해. 당장 불러. 내가 버릇을 고쳐줄 테니까. 특전사요?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던 사람이 무슨 특전사. 밥솥이랑 싸웠나 봅니다. 그래? 그럼 한번 잘해봐. 파이팅!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터 한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있던 누군가에게 손짓을 했죠. 저기 있어, 쟤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모아이 석상이 된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자 실체가 드러났어요. 키가 190은 넘어 보였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팔뚝은 제 허벅지만 했어요. 목에도 문신이 올라와 있었죠.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공터에 울렸어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너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에서 막 올라온 악마의 목소리 같은 소리였어요. 남편이 침을 삼켰죠. 네가 우리 엄마 가지고 놀았냐? 아니, 그게... 특전사는 어디 가고 떨기만 했습니다. 아까 그 허세는 증발했나 봐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 남자가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남편 발이 땅에서 떨어졌어요. 잠깐, 오해야. 사랑해서 만난 거야. 사랑? 유부남 새끼가 사랑을 알아? 쿵! 그 남자가 남편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어요. 요요처럼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까 특전사라며, 버릇 고쳐준다며. 지연아, 제발 살려줘. 경찰에 신고 좀. 유부남인 거 숨기고 우리 엄마 만나냐고 묻잖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사정, 이혼, 개소리를 하네. 돈 뜯어먹을 사정 아니야, 이 제비 새끼야?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를 썼는지 알아? 명품백에 시계에 너한테 속아서 우리 엄마 지금 알아 누웠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대답을 못하고 버둥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맞을 상황이었어요. 진퇴양난이었죠. 남편이 저를 애처롭게 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었죠. 김미양 아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파묻어버리세요. 아주 이 세상에 다시는 못 나오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헬스장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날이었어요. 운명의 만남이었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거구의 사내였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기울어질 것 같았죠. 그 남자가 통화하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온 엘리베이터가 떠나갈 정도였죠. 엄마한테 요즘 어떤 제비 새끼가 붙어서 돈을 뜯어먹는 것 같아. 그놈이 누군지 알아봐. 아주 잡히면 내가 접어버릴라니까.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김미양의 아들이 틀림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거절당하면 맞을 각오도 했죠. 저기,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를 따라왔어요. 1층 카페로 갔죠. 방금 통화 내용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래서요? 그 어떤 제비새끼가 제 남편인 것 같아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살기가 느껴졌죠. 뭐? 그놈 유부남이었어요? 아주 죽일 이유가 하나씩 더 늘어나네. 네, 결혼 10년 차예요. 그놈 어디 있어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주먹을 쥐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죠.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채업자더라고요. 그 제비새끼 산채로 잡아다 드릴 테니까 그때 혼내주세요. 좋아요. 우리 엄마 울릴 놈 내가 가만둘 순 없죠. 김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난 줄 알았죠. 근데 아줌마는 왜 이렇게 침착해요? 남편이 바람났는데. 복수는 차가운 게 맛이거든요. 뜨거우면 타버려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서운 얼굴에 웃음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죠. 연락 기다릴게요. 확실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그렇게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더니 정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김미양 아들 김태식을 그 자리에 부른 겁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 시간이었어요. 가장 힘든 전화였죠.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받으셨습니다. 어머, 지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예요. 지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것부터 시작했어요. 상대가 60세 헬스장 사장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유산 2억 사실 날리지 않았어요. 뭐? 무슨 소리니? 준호가 코인 투자 실패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으로 그 여자랑 놀아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잃으신 것 같았죠. 그 돈이 아직 있었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고생하신 세월이 떠올랐나 봅니다. 나는 그 돈 날렸다고 해서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어머니, 제가 준 거 다 모아놨어요. 통장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 아들이. 어머니,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니도 아드님한테 소송하셔서 시아버지 유산 꼭 되찾으세요. 전화를 끊고 다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 단톡방을 열었어요. 23명이 있는 방이었죠.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김미양과 팔짱 낀 사진까지요. 남편이 60세 헬스장 사장과 바람났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헐, 진짜야? 60이라고? 미쳤네. 야, 연상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젠 하다. 아유, 지연씨 힘내세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산으로 그 여자랑 놀아났네요. 시어머니는 반지하에 사시는데. 이번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욕설이 난무했어요. 남편을 향한 성토 대회가 열렸죠. 다음은 시댁 친척들 단톡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뭐? 우리 엄마 반지하에 사시는 동안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났다고요? 신우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이게 다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언니가 뭐가 죄송해. 그 XX가 미친 거지. 그놈 어딨어요? 내가 가서 죽여버리라니까. 이미 다른 분이 죽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단톡방들이 계속 폭발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으로 춤을 췄어요. 모두가 남편을 성토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죠. 이후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불륜 증거와 재산 은닉 증거가 확실했어요. 재판부도 혀를 찼죠.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5천만 원이나 받아냈어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 소식을 전해줬어요. 듣고 나서 배꼽이 빠질 뻔했죠. 그날 공터에서 김태식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대요. 판다곰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코뼈도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2주간 누워 있었는데 병문안은커녕 문자 하나 없었대요. 외로운 병실이었겠죠. 퇴원하자마자 이사를 갔다더라고요. 김태식을 또 만날까봐 무서웠나 봅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갔대요. 시어머니는 제가 준 증거로 아들을 고소하셨습니다. 유산 일부를 되찾으셨어요. 이제는 깨끗한 빌라로 이사하셨죠. 부부 모임 친구 아내가 연락을 줬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잊으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완전히 손절당했답니다. 할머니 꼬셔서 바람난 정신나간 놈이라고 놀림받는데요. 동창회에서도 왕따가 됐다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며 건강을 챙겼어요.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죠. 미니어처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혼자지만 행복하죠.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피식 웃음이 나요. 나이를 속인 여자와 머리를 속인 남자의 만남은 결국 둘 다 벗겨지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들은 결국 서로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죠. 60세를 40대라 속인 여자와 유부남의 대머리면서 숨긴 남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만든 관계는 결국 모든 것이 벗겨지는 순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거짓은 저를 10년을 속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어머니마저 속인 그 배신. 그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진짜 거짓이었어요.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 맛있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뜨겁게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거짓의 탑을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